이제 구독자분이 몇 명만 더 눌러주시면은 드디어 이제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1000명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는 뭐 앞에 그냥 뭐 짤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쓰려고 하면 한번 던져봤어.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인 부사관이 최근에 이제 자살한 네.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해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제 상관이 네. 그 여성인 공군 부사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키스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부위를 만졌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피해자는 바로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네. 이제 신고를 했죠. 그 조직적으로 약간 이제 상관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도 같이 해서 예.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뭐 신고를 뭐 취소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고 그 남자친구에게도 그분도 이제 부사관인데 같이 압박을 했나봐요. 남자친구한테까지. 네. 2차 가해를 사실 도저히 버티다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혼인신고하는 날 네. 자살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니까 전출을 시켰다고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을 전출시키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원래 했던 그 보직과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당한 그 분을 전출시켰는데 이 뭔 개소리야! 그 전출 이후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해요. 공군 부사관에 대한 그 성가해 행위,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 뭐 주요 부위 만지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강제추행이죠 사실은. 그렇죠. 형법상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군인 간의 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군형법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네. 월등하게 형이 늘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의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이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들한테 말한 진술도 있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자마자 바로 그 군대 상관에게 가서 진술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떠세요? 사실 주요 부위를 만지는 것 자체로 명백한 강제추행이다 보니까 그 부분 사실관계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돼요. 네. 상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한 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런 행위들이 형법상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군 부사관이 본인의 사건의 피해자 국선 변호를 맡았던 피해자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해서 이제 유족들이 국선 변호인의 이제 불손한 변호 이제 행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선 변호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일종의 봉사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보수가 굉장히 적어요. 예, 법률구조공단에 저희가 법무관으로 근무할 그렇죠. 때 실제 받았던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승 변호사한테 국선 변호 업무를 맡길 때 대략 한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 맡길 때에는 그것도 절반 정도, 한 15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때가 그렇죠? 저희가 법무관이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으로 일한 그 법무관한테는 그중에 약 9만 원 정도를 지급해 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건당 9만 원 받고 국선 변호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군인 신분으로서 받는 돈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국선 변호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우리는 되게 단련하게 했던 게 중의신문 맨날 하고 의견서 막 30장씩 쓰고 근데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소홀히 했는지는 네. 저희가 지금 뭐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정책적인 문제도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그때는 뭐 9만 원 받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기일에 5번씩 나가가지고 증인신문 맞아요. 하고 네. 의견서 30장씩 한 2-3번 내고 네. 그거 다 해가지고 건당 9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 내지는 피해자 국선이라는 제도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라는 게 되게 의문인 게 네. 저희는 사실 뭐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상대방 이제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 연락도 잘 안 받아요. 연락을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저 지금 바쁘니까 직원한테 합의금 얼마인지만 얘기해 주시고 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지만 예.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저분도 열심히 안 하잖아. 열심히 안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피해 입었을 그 순간부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소장 접수할 거 접수하고 언론적으로 대응할 거 대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면은 그 공군 부사관님께서 그 자살하는 그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사관이다 보니까 예. 사실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 국가를 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비되지 않은 것도 많고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내 권리는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결국에 이제 그런 상황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뭐 생각하면은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렇죠. 제도가 사실 잘못되어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늘상 느끼고 있는 변호인으로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